자, 수업 시작합시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40페이지 폈죠? 책 40페이지. 지구과학 40페이지를 펴면 이제 우리가 제법 많이 왔어요. 수원 이제 오늘 해수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해수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해수. 바닷물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이게 바닷물에 대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구에 물 중에 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97.2%. 그 다음에 육지의 물, 육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해수를 무슨 수라고 하냐면 염수라고 하고, 육수를 담수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육수 중에 제일 많은 게 누구죠? 야, 지게파. 너 앞으로 지게파야? 야, 지게파 윤재. 육수 중에서 제일 많은 거 빙하죠. 그 다음이 아니야, 지하수야. 이거 꼭 외워두세요. 빙하, 지하수, 그 다음에 강이랑 호수. 이거 순서예요. 그래서 지구의 물 중에 제일 많은 건 당연히 해수고 염수고, 그 다음에 빙하, 지하수, 강호수 순서다라는 걸 꼭 외워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육지의 물 중에서는 빙하가 제일 많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구상의 물을 연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린 지금 처음에 지구과학의 첫 단원이 고체지구였어, 고체지구. 그 다음에 유체지구야, 유체지구. 그러니까 고체지구에서 암석에 대한 연구, 직권에 대한 연구였다면 유체지구에서 연구하는 건 뭐예요? 액체랑 기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날씨에 대한, 기체에 대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마스크를 쓸 필요 없구나. 이제부터는 뭘 공부하는 거예요? 액체에 대한 공부를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공부할 거다 이거죠. 해수에 대해서. 첫 번째, 해수의 온도. 이렇게 틀을 잡아 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고체지구. 그 다음에 이제 유체지구 중에서 날씨까지. 그 다음에 이제 액체지구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액체지구의 대부분은 해수. 해수에서 해수의 온도, 두 번째 해수의 염분, 짠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수의 밀도. 요거를 공부하면 해수에 대한 공부가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온도에 대한 공부부터 하겠습니다. 자, 해수의 온도에 따른 구분을 보면 딱 세 개의 층으로 나눠져요. 자, 혹시 대기권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눠지는 거 알지? 이렇게 나눠지는 원인이 뭐냐면 높이 올라가면서 온도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그래서 그래. 자, 그럼 해수를 온도로 나누면 세 개 층으로 나눠지는데 제일 위의 층을 뭐라고 하죠? 혼합층. 혼합층이라고 하죠. 그 다음이 무슨 층이죠? 수온약층. 그렇죠. 그 다음이 수온약층이죠. 그 다음 무슨 층이죠? 심해층. 심해층이죠. 이 세 개 층에서 가장 안정한 곳이 어디죠? 안정한 곳? 혼합층. 아니에요. 수온약층이 가장 안정해요. 여기서 안정하다라는 거의 기준은 혼합은 말 그대로 막 혼합되고 있는 거고, 심해층은 찬 물로만 되어 있고, 수온약층은 찬물과 뜨거운 물이, 더운 물이 혼재되어 있는데 위쪽에 뜨거운 물, 아래쪽에 찬물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건 계속 위에 있고 싶어하고 아래에 있는 건 계속 아래에 있고 싶어하기 때문에 안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수의 온도에 대한 공부를 따로 또 하겠습니다. 선생님 민재 온라인으로 못하겠어요. 아, 온라인으로 해요? 네. 집에 있어요 그럼? 지금 시간 계산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집에 지금 부르시면 돼요. 아니 저기로 들어오면 돼요. 거기로 얘기해줘요. 아 그래요?
저기 지구가 톡방에 네. 주소 올려놨다고 아, 네. 그걸로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기준으로 나누면 세 개 층으로 나눠지는데 그 세 개 층으로 나눠지는 것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가로축이 온도, 세로축이 깊이. 그러면 여기에서 온도가 시작되는 거지. 온도가 내려가면서 온도가 떨어져야 정상이야. 왜? 햇빛의 양이 줄어드니까.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떨어지다가 이렇게 유지된다는 거죠. 이때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여기까지를 무슨 층이라고 하고? 혼합층이라고 한다. 그럼 혼합층에서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람의 혼합작용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는 여기를 수온약층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람이 강해지면 혼합층이 두꺼워지니까 수온약층의 시작점이 깊어지는 거지. 그거 조심해. 바람이 강해지면 수온약층이 깊어진다야. 시작점이 깊어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여기가 심해층이 된다. 수온약층이 가장 안정하다. 근데 이제 요거랑 관련된 그래프를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적도 지방에서 요 그래프를 측정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중위도 지방에서 이거를 측정을 하면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시작하고 이렇게 된다. 왜 그런 거죠? 왜 혼합층이 두껍지? 중위도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 다음에 고위도 지방에서 이거를 측정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위도별로 이렇게 온도 측정 그래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꺼번에 합해버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한꺼번에 합해버리면 이거는 적도, 아이고, 이게 적도, 그 다음에 이게 중위도, 여기 극지방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걸 한꺼번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모두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냐면요, 계절에 따른 그래프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한여름에는 이렇게 되지만 한겨울에는 이렇게 된다. 왜?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게 겨울, 그 다음에 이게 여름. 자, 이거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위도별, 얘네들의 깊이, 위치, 이거. 자, 이걸 지구의 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이제 어떤 모양이 그려지냐면 여기를 적도라고 보는 거죠. 여기를 중위도라고 보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래서 한 60도가 넘어가면은 양쪽으로는 다 무슨 층밖에 없다? 심해층밖에 없다. 얘는 수온약층이고, 거듭 얘기하지만 중위도가 혼합층이 가장 두껍다. 왜? 중위도에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여기가 적도. 자, 온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40페이지의 답을 혼자 쫙 써봅시다. 복습할 겸, 민재도 기다릴 겸. 민재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응?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안 들려요? 이제 들려. 너네 자꾸 이럴 거야 진짜? 아니 저 뭐? 그냥 할 말 없어요. 야, 너 혹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게 들고 다니는 애 못 봤니? 지게요. 응, 민재야. 이렇게 지게 지고 다니는 애들 있어. 너네 학교에 지게파라고 새로 생겼어. 걔네 건들지 마. 지게파 새로 생겼는데 걔네 건들지 마. 되게 위험해. 야, 지금까지 뭐 했냐면 40페이지 했어. 40페이지 얼른 답 써.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이거야. 옆에 저 그림 그리면 돼요. 요거 그래야 되겠지? 그러니까 자, 지구상에 분포하는 물을 말하며 그럼 수권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 답은 수권. 육지와 해양에 분포한다. 그 다음에 깊이에 따라 뭐야 중상에 분포하는 물을 말하는 수권 맞지?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가 혼합층, 바람의 교란작용으로 혼합작용이 일어나서 깊이에 따라 수온이 변하지 않는 층. 두 번째가 수온 약층, 안정한 층, 화해류의 교류가 없는 층, 거의 없는 층. 위층과 같은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 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쵸? 그 다음이 심해층. 가장 아래에 있는 층으로 수온이 거의 일정하며 상관없이 온도가 비슷해서 성질과 비슷하다. 그럼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해서 요 그림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요거 그리라는 얘기였고요. 넘어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수온의 분포 알맞은 지역을 선택하라. 얘는 당연히 극지방 요렇게 혼합층이 상당히 두껍게 나타나는 곳이 중위도. 그 다음에 시작 온도가 20도야 그죠? 근데 여기는 시작 온도가 25도야 뜨겁지. 그러니까 여기가 적도지방. 그래서 요 세 개를 합친 그림까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게 극지방, 이게 중위도지방, 이게 적도지방. 되겠죠? 민재야 빠르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수온의 분포를 아래와 같이 이제 진짜 중요한 그림은 요 밑에 그림이죠. 자, 여기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고 혼합층이 여기 중위도가 혼합층이 두꺼운 이유, 혼합층이 생기는 이유는 바람 때문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중위도가 바람이 강하게 불죠. 이건 계절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이게 여름이 되고 이게 당연히 겨울이 되죠. 겨울에 또 혼합층이 두꺼워지는 이유,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이다. 됐죠? 이렇게 해서 40페이지가 끝났고요. 자,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뭐라고 했냐면 해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해수에 대한 공부. 해수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지금까지 해수의 온도를 공부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해수의 밀도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해수의 밀도를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온도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우리나라의 온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자, 일단 1년 중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느 해일까?
그렇지, 남해지. 왜? 1년 내내 뭐가 오니까? 난류가 오니까. 그 다음에 연교차가 가장 심한 바다가 어딜까? 그러니까 여름에하고 겨울하고 여름에는 많이 올라가고 겨울에는 많이 추워지는 그게 서해야. 황해야, 황해. 황해가 왜 여름에 많이 뜨거워지고 겨울에 많이 추워지냐면 일단 수심이 얕아. 평균 44m. 그러니까 물의 양이 적으니까 연용량이 적어. 물의 양이 적으니까. 그래서 야 너네 라면물 끓일 때 1인분 끓일 때랑 10인분 끓일 때랑 1인분 끓일 때가 빨리 끓잖아. 물의 양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물의 양이 적으니까 쉽게 뜨거워져 여름에. 겨울에 쉽게 식어. 또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강이 다 서해로 흘러 들어가요. 중국에서의 큰 강들도 다 이 황해로 흘러 들어와. 그러니까 육지의 영향을 개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뜨거운 육지의 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차가운 육지의 물이 들어오니까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차다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우리나라 여름과 겨울 막 이거의 특징이고 여기는 수심이 상당히 깊죠. 물론 위에서 한류가 내려오기 때문에 남북의 온도 차이가 심한 거는 동해야. 그게 이제 잘 나오죠. 남북의 온도 차이가 심한 건 동해.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가 심한 것은 황해. 1년 내내 따뜻한 것은 남해. 알겠죠? 그럼 이제 41페이지에 답 혼자 1시간 2, 3분 줄 테니까 연분 측정까지 답을 씁니다. 41페이지 연분 측정까지. 자, 영재 다 했나봐? 왜 안 하고 있어? 자, 약간 애매한 것도 있죠. 한번 답을 써봅시다. 자, 답 확인해 볼게요. 당연히 겨울하고 여름하고 여름철이 온도가 더 높겠지.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북쪽하고 남쪽하고 당연히 남쪽의 온도가 더 높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등원선, 온도가 같은 곳을 연결하는 선을 등원선이라고 하잖아. 여기서는 등원선이 이렇게 돼. 근데 육지 쪽으로 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봐봐. 먼 바다에서는 위도랑 나란한데요. 육지 쪽으로 오면은 해안선과 나란해요. 왜? 육지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육지와 먼 곳에서는 위도와 나란하게 등원선이 나타나고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는 해안선과 나란하게 등원선이 나타난다. 해류나 용승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2번 특성이 뭐야? 등원선의 분포. 좀 이따가 용승이 뭐죠? 깊은 데서 올라오는 물이야. 올라오는 물은 차가워, 뜨거워? 차갑지. 그렇지. 차갑죠?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되게 다양하다. 남북 간의 표층 수온 차이 겨울철이 심해. 왜?
겨울철에는 차가운 대륙의 영향을 받는데 남해에서는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겨울철에서는 여기서 아주 차가운 밑에서는 그나마 난류 때문에 덜 추워져. 난류 때문에 여기는 덜 떨어져. 그래서 지금 온도가 높은 편이고 여기는 엄청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남북 온도 차이가 되게 심하죠. 겨울철이. 자 이제 황해 연교차가 가장 아까 얘기했어요. 크다. 그 이유는 수심이 얕아서 열 용량이 작고 열 용량이 비열 곱하기 물체의 질량이야. 그럼 물이 수심이 얕으니까 물체의 질량이 작으니까 쉽게 끓고 쉽게 식는 거죠. 뭐의 영향을 많이 받아? 육지의 영향을 또는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황해 난류가 동안 난류보다 얘는 또 약해요. 난류의 세력이 우리나라 이 동안 난류는 되게 세력이 강한데 황해 난류는 조금 약한 편이에요. 왜? 여기는 뻥 뚫려 있는데 여기는 막혀 있다 보니까 약간 그 세력이 위로 뻗어 올라오지는 못하죠. 남해 연교차가 가장 작다. 왜? 1년 내내 수온이 높다. 왜? 여기는 1년 내내 난류의 영향만 받으니까 위도가 가장 작고 난류인 자 이거 무슨 해류죠? 요 해류 이름 유선이 잘했어. 쿠로시오 해류. 그렇죠?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동해 남북 방향의 차이가 가장 크다. 그 얘기가 여기서 올라오고 막 여기서 내려오고 이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류와 한류가 교차함으로 온도 차이가 크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온도의 특징이다. 자, 그래서요 아까 해수의 온도에 대한 공부를 했고 우리나라에 대한 공부까지 딱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잘 캡처를 떠서 붙여놓을게요. 자료로 써먹으세요. 모래.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밀도로 갑시다. 자, 오늘 뭘 공부한다고요? 해수의 온도, 해수의 염분, 해수의 밀도 세 가지를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지금까지가 공부한 게 해수의 온도라면 해수의 염분을 공부합니다. 자, 염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또 우리는 답을 써봅시다. 그러니까 염분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일단 바닷물 속에 염류라는 게 있어. 짠 부류의 줄임말이 되겠지. 자, 근데 이 염류에 가장 많은 랭킹 1위가 누굴까요? NaCl이죠. 얘가 거의 80% 이상이에요. 두 번째로 많은 게 뭘까요? MgCl2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짠맛이 나고 얘 때문에 쓴맛이 나요. 이 밖에도 뭐 MgSO4 뭐 기타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린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염류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린 이걸 알아야 돼. 바닷물 속에 염류의 원인이 뭘까? 염류의 근원. 바닷물이 왜 짤까? 바닷물의 염류의 근원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해저 화산 활동으로 뭐가 나와요? Cl-Se-와 같은 이온들이 나오죠. 근데 얘네 자체로는 짠맛이 안 나죠. 그런데 또 여기서 육지의 물이 강물이 흘러 들어오죠. 육지의 강물이 흘러 들어올 때 이 강물 속에 이 지각에 있는 성분인 Na+, Mge+, 뭐 Ca2+,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녹아서 들어와요. 근데 얘네들도 역시 짠맛이 안 나죠. 근데 얘랑 만나면 드디어 NaCl 짠맛의 성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류의 근원은 지각에서 강물에서 흘러 들어온 양이온과 해저 화산 활동으로 들어온 음이온과의 만남이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러면 바닷물의 짠 정도, 우린 그거를 염분이라고 한다. 바닷물의 짠 정도를 염분이라고 한다. 단위는 PSU를 쓴다. Practical Salinity Unit. 자, 그러면
염분을 구하는 공식은 뭐냐? 일단 곱하기 100이 아니고요. 곱하기 1000이라는 거. 우리가 떠온 바닷물의 질량분의 그 떠온 바닷물을 증발시켜. 그럼 물이 다 증발되고 누구만 남겠냐? 염류가 남겠죠. 남아있는 염류의 총 질량 곱하기 100 하면 염분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닷물을 5kg을 퍼왔어. 그랬더니 나중에 여기 안에서요 200g의 소금기가 남았어. 얘네들 다 합해서 200g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바닷물의 PSU는 얼마냐? 5kg이니까 5000g이죠. 5000g 분의 여기랑 여기랑 단위가 같아야지. 200g 곱하기 1000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얘랑 얘랑 약분이 돼서 5분의 200이니까 얼마? 40 PSU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평균 염분은 얼마예요?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은 35 PSU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평균 염분은 요거보다 좀 짤까 덜 짤까? 민재야, 네 생각은 어떠니? 더 짤까 안 짤까?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는 덜 짤 것 같아. 덜 짤 것 같다가 맞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고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바닷물이 35 PSU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가 한 34.5 PSU쯤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34 PSU쯤 되고요. 여기가 32 PSU쯤 돼요. 그럼 여기 황해가 제일 안 짠 이유가 뭘까? 아까 염류의 근원이 육지에서 흘러들어온 강물과 해저 화산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은 해저 화산 활동이 없어. 여기가 판의 경계지? 그죠?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만 해저 화산 활동이 있지 이 근처에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안 짜다. 왜? 짜지 않은 육지의 물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염분은 뭐와 비례하느냐? 증발량과 비례해. 그냐 안 그냐? 야, 증발이 많이 돼. 그럼 물이 짜질 거 아니야. 라면을 많이 졸여. 그럼 점점 짜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염분은 뭐랑은 반비례해? 강수량과는 반비례해요. 너희들은 지금 지구과학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염분은 뭐랑 비례하냐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과 비례해요. 알겠죠? 염분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과 비례한다. 그래서 이거를 위도별로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를 적도라고 합시다. 자, 비가 적도에 많이 오니 적게 오니? 비가 적도 지방에 많이 오죠. 그리고 오히려 중위도 지방에 비가 적게 오죠. 자, 그래서 강수량 그래프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많이 오는데 여기는 좀 적게 오고 요렇게, 여기는 많이 오는데 좀 적게 오고 요렇게,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강수량 그래프예요. 근데 증발량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돼요. 이건 무슨 그래프라고? 증발량 그래프.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해서 전 세계 바다 염분을 그림으로 그려보잖아요. 그럼 누구랑 가깝겠냐? 증발량과 가깝겠니? 강수량과 그래프가 가깝겠니? 얘들아, 증발량과 비슷한 모양이 나오겠니? 강수량과 비슷한 모양이 나오겠니? 염분이. 윤재야,
증발량. 그렇지. 증발량과 비슷한 모양이 나오겠지. 그래서 전 세계의 평균 염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알겠죠? 원래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한 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염분이 떨어지는 이유. 극지방의 염분이 떨어지는 이유. 그럼 무조건 누구 생각하면 돼? 빙하가 녹아서. 빙하 녹은 물. 하여튼 요 해수 파트에서요. 극지방에 왜 예외성이 발생되는가 막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염분 그래프예요. 여기가 적도고 여기가 중위도예요. 40도. 여기가 40도. 자, 빙하 녹음물 때문에 여기서는 더 염분이 높아지질 않고 떨어진다. 계속 떨어지는 이유. 자,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요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요. 여기다 이렇게 합시다. 염분이 높은 지역, 염분이 낮은 지역. 자, 어떤 높은 지역 또는 계절. 자, 일단 염분이 높은 곳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중위도냐 적도냐. 그렇죠. 중위도 지역이죠. 그 다음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야 돼. 그 다음에 중위도 지역이야. 여름이니 겨울이니. 그렇죠. 강수량이 적은 겨울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해빙 때니 결빙 때니. 해빙이 일어날 때 염분이 높아지니 결빙이 일어날 때 높아지니. 그렇지. 결빙이 일어날 때 높아지죠. 그럼 염분이 낮을 때는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은 적도지방,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 그 다음에 해빙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육지물이 흘러 들어오는 해빙이 일어날 때. 그래서 이렇게 염분이 낮은 지역과 염분이 높은 지역 또는 계절, 이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마지막으로 이 염분 파트에서 우리가 또 하나 더 해놔야 될 게 있어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구구절절 쭉 써보면 바다마다 염분은 다르지만 염류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다.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너네 집중해서 잘 봐봐. 이거 저기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해 바닷물이 40 psu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동해 바닷물을 1kg을 떠왔어요. 40 psu인 동해 바닷물 1kg을 떠왔어.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총 염류는 얼마일까? 40g이 나오겠지. 야, 1kg을 떠왔다니까 40 동해 바닷물의 염분을 40 psu라고 하고 여기서 우리가 1kg을 떠왔다고요. 그 물을 증발시켰어. 그럼 그 안에서 나오는 총 염류는 40g이 되겠지. 근데 그 중에 NaCl이 차지하는 그램이 32g이더라 이거야. 그 중에 MgCl2가 차지하는 게 4g이더라 이거예요. NaCl이 32g이고 NaCl이 4g이더라 이거예요. 그럼 40 중에 32g이니까 80%고 40 중에 4g이니까 10%를 차지하더라 이거야. 나머지 30에서 4 더하면 얼마냐? 36. 그러면 4g. 나머지 기타 4g. 그럼 기타가 몇 퍼센트? 10%더라 이거야. 근데 이번에는 황해 바닷물을 떠왔어요. 황해 바닷물의 psu를 30 psu라고 치자.
거기서 1kg의 바닷물을 떠왔어.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총 염류는 몇 g이 될까? 아무나 다 대답 좀 해줘 볼래? 30g이 되겠죠. 근데 이 30g 중에 NaCl이 몇 g인가 봤더니 영재야 몇 g? 아직도 여기 이해를 못했구나. 24g이야. MgCl2가 몇 g인가? 30g 중에 자 몇 g? 3g인 거야. 그럼 기타가 몇 g인 거야? 3g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몇 %고 80%고 얘가 10%고 얘가 10%인 거야. 이스라엘의 사해에 가봤어. 이스라엘의 사해는 200 PSU예요. 개 짜다는 소문 들어봤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해에 가서 1kg의 바닷물을 떠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총 염료는 몇 g입니까? 영재야. 오늘 영재를 타겟으로 해야지. 아니, 쪼개지 말고 대답해 임마. 몇 g? 어? 200g. 근데 윤재가 그 시간에 집에 가 있을 정도면 충분히 올라와도 되는 거 아니었어? 나중에 얘기해. 그럼 NaCl이 영재야 몇 g일까? 아직도 감이 안 와? 어. 그래 160g인 거예요. MgCl2가 몇 g이야? 그래 20g인 거예요. 나머지 기타가 몇 g? 20g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몇 퍼센트? 80%. 얘가 몇 퍼센트? 10%. 얘가 몇 퍼센트? 10%. 잘 봐. 바다마다 염분은 달라. 40, 30, 200. 바다마다 염분은 달라. 그런데 염류들 사이의 비율 8대 1대 1, 8대 1대 1, 8대 1대 1. 이거는 어느 바다나 똑같다고. 오씨 나 설명 잘한 것 같아. 그죠?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염분에 대한 답을 쫙 씁니다. 41에서 42페이지까지 혼자 쓰고 좀 이따가 또 모니터로 답을 맞춰봅시다. 일단 이거 고위도지만 빙하가 녹음물 유입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여기는 올라가거든? 아까 비례한다며 얘들아. 여기 잠깐 설명 좀 들어볼래? 요 빨간 선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야. 여기 보라색이 염분이고 그러면 염분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하고 비례하는데 여기는 올라가는데 여기는 왜 떨어지느냐? 그 떨어지는 이유가 빙하가 녹음물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오케이? 별거 아니에요. 계속 답 쓰세요. 쌤, 그 증발량 강수량 그래프에서요. 어. 이게 그 가운데가 그 적도 부분인 거죠. 당연히 여기 적도지. 좌우겠지. 여기 적도.
어렵지 않잖아. 자, 이제 답을 확인해 봅시다. 다 했죠? 염분. 자,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는 육지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외해의 바다와는 성질이 조금 다르다.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에 대한 모든 물질 염류. 염류 중 가장 많으며 짠맛을 내는 거 NaCl.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으면 쓴맛을 내는 거 MgCl2. 그 밖에도 황산칼슘, 황산마그네슘 이런 것들 순서로 많다. 그 다음에 얘가 염분. 단위는 PSU. 전 세계의 평균 염분은 35 PSU이다. 염분을 구하는 공식. 우리가 떠온 바닷물의 질량분에 그 안에서 나온 염류의 질량 곱하기 1000을 쓰면 되는 거고요. 위도별 염분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어떻게 된다? 여기가 적도라면 이렇게 된다. 원래 요 위에다가 그렸겠지만 증발 이게 뭐였죠? 적도에서 이게 강수량, 요게 증발량 이렇게 돼서 증발량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서는 증발량하고 강수량에서 증발량이 커. 그래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양수가 돼서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여기 지역에 뭐가 흘러 들어와서 빙하가 녹은 물이 흘러 들어와서다. 여름에 강수량이 많으므로 겨울보다 여름의 염분이 낮다. 우리나라와 중국으로부터 강물에게 많은 염분이 황해 염분이 낮다가 답이 되는 거죠. 다 맞았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